안녕하세요. 평소 진료실에서 교수님들께 묻지 못했던 것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와 골관절외과에서 척추 경추 분야를 맡고 계시는 최성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골관절외과에서 척추 경추 분야를 맡고 있는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최성훈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성 경추 질환의 특징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북목의 치료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먼저 류마티스 환자의 경추 병변은 일반 환자의 경추 병변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 류마티스 환자들의 경추 병변의 특징은 경추 중에서도 상위 경추, 제1번과 2번 경추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환자분들의 경추 해부학을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경추는 척추뼈와 그 사이에 추간판이 있고 뒤쪽에서 보면 두 개의 척추뼈가 기와장처럼 얹혀진 후관절과 양측 바깥쪽에서 경추를 받쳐주는 구추 관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추는 다른 척추보다 더 운동성이 많은 관절입니다. 상위 경추라고 하면 경추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위인 제1번 경추와 제2번 경추를 의미합니다. 단면에서 보시면 횡환추라고 인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지꼬리처럼 생긴 제1번 경추가 제2번 경추 위에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인대입니다. 다음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경추 병변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제1번과 2번 경추는 회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관절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된 병변인 활액막염에 의해서 관절이 파괴되고 인대에 이완이 일어나게 되어서 굴곡 시에 전방 환축출간 인대라고 하는 거리가 증가해 있습니다. 그때 MRI 사진을 보시면 제2경추 뒤로 척수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척수가 압박되어 있으니 경미한 외상에도 신경학적인 장애를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가 생기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보여주신 목 디스크나 경추 불안정증이 다 마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모든 경추신경의 압박이 마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질환은 추간판 탈출증이고 대부분이 경추신경근증이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상위 경추 불안정증에 의해서 척수신경이 압박이 되면 경추척수증으로 마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의 대뇌, 손의 아래로 연결된 구조물이 척수인데요. 우리 몸의 중추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나 후종인대 골화증,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이유로 척수가 압박이 되면 경추척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깁니다. 경추척수증이 생기면 걸을 때 힘이 빠지거나 터벅거리면서 걷게 되는 보행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 동작이 서툴러지면서 단추 채우기나 젓가락질, 글씨 쓰기 같은 동작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손과 발이 함께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추신경이 압박되는 경추척수증은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척수증을 보이는 환자분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수님. 거북목도 질병인가요? 네, 거북목 증후군은 학술적으로는 텍스트넥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텍스트넥 신드롬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취하는 경추 굴곡을 특징으로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 두개골의 무게가 약 5에서 6kg 정도 하는데요. 경추를 30도 굴곡하였을 때는 지렛대의 원리로 인해서 약 20kg의 무게가 경추로 전달이 되고 60도를 숙이고 있으면 약 30kg의 무게가 경추로 전달이 됩니다. 역학적으로 많이 불리한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평균 경추의 굴곡이 30도 정도가 되니까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경추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추 후만증은 경추 변형의 가장 흔한 형태인데 직접적인 신경 압박 외에도 굴곡 시에 척수신경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혈행장애가 생기면서 감각운동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는 경추 후만증은 경추 척수증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북목을 예방하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적인 상태에서 경추 후만증으로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전체 경추 수술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거북목으로 인해서 경추의 통증을 느끼실 때는 이완된 경추와 후방인대 복합지의 근육을 강화해 주는 것이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올바른 자세를 취하며 충분한 휴식과 운동, 약물 치료를 하는 것,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죠.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충분히 밀착시켜서
목과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즉 10도 정도의 굴곡을 허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적절한 베개 높이에 대해서도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경추 망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베개 높이에서 경추를 충분히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북목을 예방하는 운동 치료로 스트레칭과 등척성 강화 운동이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경추 환자분들께도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운동은 스트레칭입니다. 아무리 굵고 튼튼한 철사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굽혔다 폈다 반복하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끊어지거든요. 경추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분절에서부터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분절에 질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승모근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한쪽 어깨 견갑골을 힘을 줘서 의식적으로 쭉 끌어내리시고 반대쪽 손으로 고개를 당기는 겁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어깨 날개뼈에 힘을 줘서 아래쪽으로 끌어내린다 생각하고 반대쪽 손으로 고개를 옆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승모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세를 응용해서 머리의 뒤와 앞을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승모근의 여러 부위를 스트레칭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직된 자세로 있게 되면 특히 승모근이 뭉쳐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편 어깨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목과 머리에 힘을 빼고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밀어 올리면서 경추의 전방 부근을 신전시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반대로 깍지 낀 손을 뒷머리를 지그시 앞으로 눌러주면서 경추의 후방을 신연시켜주는 자세입니다. 다 함께 해보실까요? 다음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용어로는 등척성 강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하시는 플랭크 동작도 등척성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은 머리와 손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서로 버티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머리 옆을 받치고 손과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뒤로 밀어주시고 머리로는 꼭 버텨주세요. 마지막은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앞으로 밀어주시고 머리로는 버티시면서 이 운동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은 하루 3번 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중간중간 긴장된 경추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력 운동은 자주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힘드신 분들은 아침과 저녁 한 번씩 꼭 해줄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육 목적으로만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저도 어느덧 목과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제 몸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성훈 교수님과 함께 올바른 경추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시간을 내주신 최성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